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2회 실기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대상자의 발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상처를 발견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량 목욕을 이용해서 한다. 2번 침상 목욕만 할 수 있다고 한다. 3번 도와줄 요양보호사 증언을 요구한다. 4번 목욕이 가능한지 의료인에게 확인 후 진행한다. 5번 발이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목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4번 목욕이 가능한지 의료인에게 확인 후 진행한다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장기 요양 요원으로서는 요양보호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2인 1조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발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상처를 발견했네요. 자, 이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목욕이 가능한지 의료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37번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부담률, 2번 이용 가능한 한도액, 3번 수급자의 기능 상태, 4번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및 내용, 5번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및 횟수.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이제 두 가지가 등급을 받으면 받게 되시는 서류입니다. 자, 공단에서 두 가지를 수급자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장기요양 인정서에는요, 이용 가능한 급여가 어떤 것인지, 재가급여인지 또는 시설급여인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38번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욕구는 1번 자아 실현을 할 욕구, 2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 3번 가족에게 사랑받을 욕구, 4번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욕구, 5번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정답은요? 2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입니다. 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고요. 그 다음은 사회적인 소속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와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생리적인,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배설의 욕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39번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압박한다, 2번 안정을 취하게 한다, 3번 냉찜질을 한다, 4번 온찜질을 한다, 5번 부목으로 고정한다. 정답은요? 4번 온찜질을 한다입니다. 자,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네요. 만성 통증은 온찜질입니다. 또 냉찜질 하는 경우는 급성 통증 부종인 경우에 냉찜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노인학대 유형은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하게 한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자기방임, 5번 정서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도 하게 하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상자의 신체를 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는 거는 몸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거는 또 어르신의 몸에, 즉 신체에 약물을 넣는 거잖아요. 또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생존을 위해서는 물품이 필요한데 이걸 내 신체가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이렇게 대상자의 신체에 가하게 되는 그런 학대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41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받은 후 부양하지 않는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정서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네요. 이게 이제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양을 전제로 재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42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신체 손상은 사실 우리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유가 신체 손상을 받아서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계속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가까이서 들어 올려야 되고 또 하나는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점은 내려가야 되죠. 낮게. 또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 주셔야 되고 또 지지면이라고 하는 이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지지면이 좁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1번 같은 경우는 중심점이 높아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허리 손상이 일어나게 돼서 5번 같은 경우도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43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청골 부위에서 초기 욕창 증상을 발견했을 때 돕는 방법은 1번 하루에 2번씩 자세를 바꾸어 눕힌다. 2번 탄수화물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3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라준다. 4번 피부는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준다. 5번 청골 부위는 직접 압박되지 않도록 도넛베개를 대어준다. 정답은요? 4번 피부는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준다입니다. 청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는데 청골 부위가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허리 바로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꼬리뼈 바로 위쪽입니다. 초기 욕창인 경우 돕는 방법은요. 미지근한 물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찬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주시고 습한 경우가 또 욕창이 더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주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4번 다음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약한 자극에도 기관지 근육이 수축되어 기도 경련이나 기침이 유발되므로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번 폐렴, 2번 천식, 3번 폐기종, 4번 만성기관지염, 5번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요? 2번 천식입니다. 약한 자극에도 기관지 근육이 수축되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천식이죠. 정답 2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여성 노인의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호르몬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질 분비물 저하,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요? 3번 질 분비물 저하입니다.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죠.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됩니다. 성적 욕구는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욕구가 줄어들었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럼 방광의 저장 능력은요 감소됩니다.
500에서 250ml로 줄어들게 되죠. 그와 동시에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감소가 되죠. 정답 3번입니다. 46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와 앞면 하부에 갑작스런 마비가 오는 뇌졸중의 증상은 1번 언어장애, 2번 의식장애, 3번 시력장애, 4번 반신마비, 5번 반신감각장애. 정답은요? 4번 반신마비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옵니다. 네, 이렇게 반대쪽 몸, 그래서 반대쪽 몸에 마비가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선망의 비약물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진압력 유지를 위해 밤에는 환하게 불을 켜준다. 2번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 수동적 관절 운동을 하도록 한다. 3번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동료들이 자주 방문한다. 4번 초조의 관리를 위해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5번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꺼준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초조의 관리를 위해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입니다. 자, 선망에서는 주로 이제 환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약물요법을 사용해 주시는데요. 1번 같이 진압력 유지를 위해 밤에 환하게 불을 켜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진압력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밤에는 약간 어둡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2번 같이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관절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처럼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될까요? 가족이 자주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 5번처럼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 밤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네,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불을 꺼두시면 야간에 혼돈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켜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을 켜놓아야 야간의 혼돈이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하게 해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조금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8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위가 자극되어 위험 발생, 2번 타액 분비 증가로 사례 유발, 3번 강한 신맛으로 식욕 감소, 4번 장운동이 촉진되어 설사 유발, 5번 음식물이 역류되어 구토 유발. 정답은요? 2번 타액 분비 증가로 사례 유발입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침이 많아서 삼킬 때 사례가 잘 걸린다는 것이죠. 정답 2번입니다. 49번 대상자가 약을 복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약병에 넣어서 알약을 꺼낸다. 2번 금식인 경우에는 모든 약물을 먹으면 안 된다. 3번 가루약은 약을 먼저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5번 캡슐약은 대상자 상태에 따라 캡슐을 제거 후 복용시켜도 된다. 정답은요? 4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가 정답입니다. 네,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어야 정확한 양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1번처럼 손을 약병에 넣어서 꺼내면 세균 번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손을 약병에 넣지 않고 먼저 뚜껑에다가 약을 덮니다. 자, 그리고서 손으로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금식인 경우라도 혈압약은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 되는 약은 드셔야 하고요. 또 3번처럼 가루약을 드실 때 약을 먼저 가루를 입에다 넣으시면 가루가 목에 막히게 돼요. 네. 살에 걸리고 막 목에 막히고 난리 납니다. 기침 한번 하면 가루가 다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안 되고요. 물기가 없는 숟가락에다가 가루 놓고 물로 이렇게 잘 저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5번에 캡슐약은
대상자 상태에 따라 캡슐을 제거 후 복용시켜도 된다? 아니죠. 여기 이렇게 중간에 분할선이 있는 약만 이걸 분쇄하거나 잘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캡슐에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다. 요 내용은요, 보통 항생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것을 캡슐을 제거하면 이 위장에서 다 녹게 되거든요. 위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도록 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거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번 다음 중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약 투여 시 멸균솜은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안약 투여 시 대상자에게 아래를 내려보도록 한다. 3번 안약을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인다. 4번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서 각막에 안약을 점안한다. 5번 안약 투여 시 아래 눈꺼풀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 정답은요? 5번 안약 투여 시 아래 눈꺼풀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입니다. 네,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이죠. 외측으로, 중앙이나 외측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약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눈에 각막에다가 직접 점안하지 않나요? 그럼 각막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혹은 세균이 안약의 입구에 닿으면 이 약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은 위치에서 투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하안검의 중앙 결막에, 2번 하안검의 중앙 각막에, 3번 상안검의 중앙 결막에, 4번 상안검의 중앙 각막에, 5번 아랫눈꺼풀 내측에. 정답은요? 1번 하안검의 중앙 결막에입니다. 자,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는 위치가 눈의 아래쪽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이라고 하면 눈이 이제 바깥쪽을 결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렇게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결막인데요. 이 결막의 하안검, 아래쪽에 있는 결막을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안검의 중앙 결막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각막은 요 눈의 안구를 말하거든요. 각막에 직접 점안하면 각막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하진 않고요. 또 요 3번이나 4번처럼 상안검에다가 하진 않습니다. 요 아래쪽을 하안검이다. 우리가 보통 아랫눈꺼풀 하면 하안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위에 눈꺼풀 하면 요 위쪽이 상안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넣으시진 않죠. 상안검엔 넣지 않고요. 우리는 안구에는 하안검에다 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랫눈꺼풀 만약에 내측이라고 하는 여기 안쪽에다가 넣게 되면 바로 이 비루관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52번 다음 중 대상자의 물약 복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한다. 2번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 위가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3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으면 안 된다. 4번 용액병은 라벨이 붙은 반대쪽을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 5번 계량컵은 눈높이 바로 아래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처럼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위를 향하도록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어 섞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용액병은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아주시고 따라주셔야 이 라벨이 젖지 않습니다. 자, 계량컵은 반드시 눈높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높이 아래 아니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 중 옆에서 지켜준다. 2번 배뇨 중에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3번 이동변기 내의 배설물은 서비스 종료할 때 치운다. 4번 이동이 쉽도록 침대 높이를 이동변기보다 낮게 한다. 5번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침대 난간에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붙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는 침대 난간에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붙여준다입니다. 이동변기 사용은요, 어떤 대상자가 하느냐, 이동변기는 일어설 수는 있으나 화장실까지 못 가는 경우, 또 밤에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는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배설 중에 옆에서 지켜보시면 이렇게 일 보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2번처럼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또 너무 조용하다 보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소리 내지는 TV를 틀어주어서 약간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변기 내의 배설물은 바로 치워주시는 게 맞죠.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동이 쉽도록 침대 높이를 이동변기보다 낮게 하면 낙상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요, 갖게 해준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5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1번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2번 대상자가 수치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 3번 업무가 가중되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4번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5번 기저귀를 채우면 대상자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몇 번 실금했다 해서 바로 채워주진 않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기저귀에 또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존성이 증가된다면 스스로 배뇨하고 배변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로 기저귀를 채우진 않습니다. 55번 다음 중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약간의 물에 섞어서 거품을 내어 사용한다.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30분 이상 발라준다. 3번 모발이 많이 더러워도 반복 사용하면 안 된다. 4번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말려준다. 5번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모발에 충분히 바른 후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2번처럼 30분 이상 발라두지 않습니다. 네. 그 3번 같이 모발이 많이 더러운데 한 번 더 사용하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는 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젖은 수건 아니고 마른 수건, 네, 마른 수건으로 5번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물 없이 두발 청결을 돕는 경우인데 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발에 내용물을 충분히 적셔서 보글보글 합니다. 그리고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이렇게 묻어져서 나오죠. 자, 그러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 방법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56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질, 2번 장염, 3번 요로결석, 4번 요로감염, 5번 전립선 비대증. 정답은요? 네, 4번 요로감염입니다. 회음부라고 하면은 생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생식기를 통해서 요로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요로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다니는 길을 요로라고 합니다. 신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장, 요관, 그리고 방광, 요도, 이렇게 이제 길이 있는데요. 요 길이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음부가 요도하고 상당히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음부 청결을 하게 되면 요도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사실 요로 감염이라고 하면 요 소변이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요 길,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여기 모두를 이제 소변 만들어서 다니는 길입니다 해서 요로라는 말을 씁니다. 전체를 요로라고 하고 요 하단부를 요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요 전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어떻게요? 네, 세균들이 요 해음부 생식기 쪽에 가까이 인접해 있다가 요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을 일으키고 또 요관을 통해서 신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신장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곳이 다 이제 상행 감염이고 요로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음부 청결을 하면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은요? 1번 가입니다. 자,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데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왼쪽이 불편하세요. 자, 대상자가 왼쪽이 불편하고 그럼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네,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한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건강해요? 그러면 왼쪽입니다. 자, 건강한 쪽에 앞으로 15, 옆으로 15cm, 그래서 지팡이 놓는 위치는 이 부분이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정확한 위치입니다. 5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2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5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정답은요? 4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인데요.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 먼저 나가고 보통 보행과 내려갈 때는 동일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지팡이 가고요. 그리고 불편한 발 갑니다. 자, 마지막 건강한 발 갑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 오른발, 왼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60번 대상자가 화장실 사용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로 옳은 것은 1번 경사로, 2번 간이변기, 3번 이동변기, 4번 안전손잡이, 5번 자세변환 용구. 정답은요? 4번 안전손잡이입니다. 자, 대상자가 화장실 사용할 때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는 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안전손잡이가 요 사진에 보시면 변기에 화장실에서 변기에다가 바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팔걸이도 있고 서거나 앉을 때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안전손잡이는 어디에 설치할까요? 자주 왕래하는 장소, 거실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를 해서 낙상을 예방하고요. 또 이 안전손잡이는 자립성을 높여주는 복지용구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벽에다도 부착하는 이러한 형태의 안전손잡이도 있습니다.
61번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원칙 중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란, 생선류는 중심부까지 익히지 않아도 된다. 2번 고기류 등은 특히 중심부까지 완전하게 익힌다. 3번 생으로 먹는 채소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깨끗이 잘 씻는다. 4번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서 8시간까지는 두어도 된다. 5번 냉장 보관한 조리된 음식을 먹을 경우 살짝 데워서 먹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고기류 등은 특히 중심부까지 완전하게 익혀야 합니다. 1번 같이 이렇게 계란, 생선류라고 해서 익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잘 익혀주셔야 하고 생으로 먹는 채소는 대야에 물을 담아 3분 정도 담가 주셨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서 8시간 안 되죠. 너무 깁니다. 2시간 정도 이내에 드셔주셔야 하고요. 5번 같이 냉장 보관한 조리된 음식은 살짝 데워 드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재가열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2번 다음 중 세탁물 건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흰색 면소재의 속옷을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2번 얼룩이 많은 옷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3번 색깔이 화려한 합성 섬유는 햇빛에서 건조시킨다. 4번 청바지는 뒤집어서 지퍼를 닫고 말린다. 5번 니트 옷은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니트 옷은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입니다. 이거 잘 해주셨고요. 1번 같은 경우 면소재 옷은요. 삶아서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얼룩이 많은 옷은요. 매벌 세탁 코스로 본 세탁 전에 세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화려한 합성 섬유는요. 변색될 수 있어서 그늘에 말려주시는 게 맞고요. 또 청바지 같은 경우 뒤집어서 지퍼를 열고 말려주셔야 잘 마릅니다. 63번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및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상시 대응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스 방지 시스템, 2번 화재 방지 시스템, 3번 응급 안전 시스템, 4번 응급 대응 정보 시스템, 5번 취약노인 지원 시스템.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응급 안전 시스템. 자, 응급 안전 안심 운영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약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가스 감지 센서 및 응급 호출기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바로 응급 안전 안심 운영 시스템인데요. 이때 이런 것을 응급 안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64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영감이 있을 때는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요양보호사 1번 할아버지께서 매우 예민하셨나 봐요. 2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3번 혼자 주무시기가 무서운가 보죠.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5번 잠을 못 주무셔서 몸이 무거우시죠? 정답은요?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이게 정답이죠.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껴주시는 것입니다. 정답 4번이네요. 65번 다음 대화 속에서 대상자에게 권하는 여가활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가 오래전부터 서예를 배우고 싶었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 그러세요. 근처 복지관에 서예 배우러 가실래요? 1번 가족중심 활동, 2번 자기개발 활동, 3번 소일 활동, 4번 사교오락 활동, 5번 운동활동. 정답은요? 네,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네, 서예 배우고 싶었는데 복지관에 서예 배우러 가실래요?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 활동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66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후 스마트 장기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태그 인식 후에 로그인한다. 2번 최종 남은 시간이 0이 되도록 배분하여 입력한다. 3번 정서 지원은 30분 이하로 입력해야 전송이 가능하다. 4번 기저귀를 착용한 경우 대소변 실수 횟수에 입력하지 않는다. 5번 24시간 방문 요양한 경우 1200분을 각각 분배하여 입력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최종 남은 시간이 0이 되도록 배분하여 입력한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후 스마트 장기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을 하실 때는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로그인 후 태그 인식을 한다. 이게 맞고요. 또 정서 지원은 60분 이하로 입력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기저귀를 착용한 경우 대소변 실수 횟수에 입력합니다. 네, 자, 5번은요. 24시간 같은 경우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1440분을 각 분배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죠. 정답 2번입니다. 67번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할 경우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 1명만 서명해도 된다. 2번 보호자 서명은 받지 않아도 된다. 3번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목욕 유형을 선택한다. 4번 방문 목욕은 30분 이상 제공 시 전송이 가능하다. 5번 2명의 요양보호사가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해야 된다. 정답은요? 5번 2명의 요양보호사가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하는 경우에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요양보호사 1명 아니고요. 2명이 태그를 해주셔야 하고 또 보호자의 서명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목욕 유형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자, 방문 목욕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 제공해야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답 5번입니다.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사무실에 와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옳은 것은 방문 목욕하던 중 대상자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먼저 시설장에게 전화로 상황 보고하고 대상자를 가족과 함께 병원에 입원시킨 후 요양보호사는 재가센터 사무실에 와서 사고 발생에 대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였다. 2번 정기보고, 2번 구두보고, 3번 서면보고, 4번 팩스보고, 5번 전산망 보고. 정답은요? 3번 서면보고입니다. 전화를 보고했죠. 이거는 구두보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서면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1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2번 평소에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4번 산책할 수 있도록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요? 5번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상자가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 못했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생리적인 어떤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려가 주시는 것은 굉장히 잘해 주신 내용입니다. 70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서 입도록 한다. 2번 장식이 많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3번 지퍼가 뒤에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옷을 선택해준다.
5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정답은요? 5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입니다. 자, 대상자는 옷을 입을 때 1번처럼 서서 입으시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 되고요. 앉아서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장식이 혹시 있는 옷은 대상자가 이것을 떼어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식 없는 옷을 제공해 주셔야 하고 또 지퍼가 뒤에 달린 옷은 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옷은요, 어르신께서 직접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방에서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짐을 점차로 줄인다. 2번 짐보따리를 강제로 빼앗는다. 3번 그만하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4번 짐을 들고 나와 주변을 산책한다. 5번 짐을 다른 곳에 갖다 치운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짐을 들고 나와 주변을 산책한다입니다. 짐을 쌌다 풀었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서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처럼 짐을 점차 줄인다. 이 내용은요. 대상자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둬주시면 되고요. 2번처럼 강제로 빼앗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만하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5번처럼 이렇게 짐을 치워주시면 대상자가 불안해하죠. 강제로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3번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4번 가족 앨범을 보며 대화한다. 5번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가족 앨범을 보며 대화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대상자가 이렇게 배회하는 경우는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처럼 어둡게 하면은 다치실 수가 있고 밝게 해주셔서 배회하실 때 넘어지시지 않도록 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으면 포위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출입문은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배회하는 어르신들은요 나가버리실 수가 있고요. 창문이나 출입문은 항상 닫아 놓는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일거리는 항상 복잡한이나 다양한이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그렇게 골라주셔야 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 라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르는 척한다. 2번 다른 사람의 신발을 준다. 3번 잘 보관하도록 주의를 준다. 4번 신발을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5번 처음부터 신발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4번 신발을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입니다. 자, 신발 훔쳐갔다고 하시니까 신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혼자 방에 있게 한다. 2번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3번 다양한 표현으로 설득한다. 4번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5번 큰 소리로 욕을 못하게 제지한다. 정답은요? 4번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네,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목욕하다가 어르신 흥분 상태가 되면은 어르신이 낙상 우려도 있고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을 입으라고 지시한다. 2번 부적절한 행동임을 설명한다. 3번 옷을 벗지 못하도록 제압한다. 4번 침착하게 옷을 다시 입혀준다. 5번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침착하게 다시 옷을 입혀준다입니다. 76번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킨 경우는 1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2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3번 양치하신 후 양말을 신고 외출하세요. 4번 사탕은 드셔도 되지만 초콜릿은 안 돼요. 5번 방금 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셨나요? 정답은요? 네, 1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네, 너무 잘해주셨네요. 자, 이런 경우는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상황을 말씀해드린 내용이죠.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기보다는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 어깨가 아프세요? 무릎이 아프세요? 이렇게 불편한 곳을 짚어가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 같이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죠? 양치했죠? 양말 신었죠? 외출했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해야 되는 원칙에서 벗어났죠. 자, 그리고 4번처럼 사탕은 되지만 초콜릿은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왜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어르신이 왜 라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다시 상기가 되기 때문에 또 난폭한 행동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77번 다음과 같은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홍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하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였다. 1번 혈액투석은 시행할 수 있다. 2번 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한다. 3번 물과 영양분 공급은 중단한다. 4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이루어진다. 5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진행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이루어진다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산소라든지 물, 영양분은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혈액투석은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78번 대상자가 계단에 넘어져 다리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상 부위를 온찜질한다. 2번 스스로 일어나도록 한다. 3번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4번 튀어나온 뼈가 있으면 직접 압박한다. 5번 출혈이 있으면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다입니다. 골절이 의심될 때 그냥 움직이다가 손상이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을 해야 2차 손상이 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번에 보시면 손상 부위는 자 온찜질 하시면 갑자기 골절이 의심돼서 부종 상태가 있고 부어오를 건데 냉찜질을 해주셔야 부종도 경감되고 통증도 좀 완화됩니다. 그래서 냉찜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골절이 의심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 4번 보시면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직접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자, 5번처럼 출혈이 있으면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 지혈이 잘 되겠죠. 79번 다음 중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구토 예방, 2번 통증 감소, 3번 의식 확인, 4번 기도 유지, 5번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 정답은요? 5번 뇌와 심장의 혈액 공급입니다.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심장이 수축 이완을 하면서 산소가 뇌와 심장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올 경우 취해야 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도 유지를 해준다. 2번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3번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4번 대상자를 붙잡아준다. 5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해야 되고 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즉시 지체 없이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일반적인 4단계를 보시면 일단 먼저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이죠. 세 번째,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패드 부착하는 이유가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보고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패드를 부착하는 것이죠.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대상자에게서 떨어지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실시하는데 이때 제세동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동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죠. 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지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심장의 미세한 운동을 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제거하자라고 해서 제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제세동을 할 때는 3번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에게서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시행하고 나서는 바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올 때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2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공부한 만큼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